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달인TV의 포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회전 시리즈 중 비껴치기 대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비껴치기 대회전은 일적구의 위치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의 시스템만 알면 다 치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시스템을 모르게 되면 엄청 까다롭고 복잡한 공이 바로 비껴치기 대회전입니다.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숫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비껴치기 대회전이 이렇게 쉬운 공이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비껴치기 대회전은 일적구와 수구의 기울기가 적당하게 위치해서 뒤돌려치기를 치지도 못하고 옆돌려치기를 치지도 못하는 경우에 일적구를 가격해서 단축을 먼저 맞춰서 한 바퀴 돌리는 것을 비껴치기 대회전이라고 합니다. 이 비껴치기 대회전은 원쿠션을 맞는 순간 이미 성공 여부가 판단이 되는데요. 이 원쿠션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곤 하죠. 오늘 설명드릴 비껴치기 시스템의 핵심은 원쿠션 지점을 어디 맞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숫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쉽습니다. 먼저 수구가 맞게 되는 일적구의 우측편의 지점에서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은선에 단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 칸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한 칸에서 여기를 A, 가운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경우 가운데 지점이 맞게 되면 한 바퀴가 돌아와서 코너로 떨어지고요. A 지점이 맞게 되면 돌아와서 한 칸 짧은 A로 떨어지고요. C 지점이 맞게 되면 한 바퀴가 돌아와서 한 칸이 긴 C 지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 칸이 이은 선에서 A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수구가 일적구가 맞는 지점에서 수직이 되는 선을 이어보면 이 지점이 C가 되고요. 반칸 앞쪽의 지점이 B, 또 한 칸 앞쪽의 지점이 A가 되므로 지금은 이목적구가 B 지점에 있기 때문에 B 지점, 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숫자로 굳이 얘기한다면 17, 18, 19포인트 정도 맞추면 되겠죠. 자, 포다리 한번 쳐보세요. 네. 아이고 너무 잘 쳤어요. 힘이 조금 없긴 하지만 이 정도는 다 굴러오겠죠. 네. 자, 이번에는 일적구와 수구의 기울기는 동일한 상태에서 이 이목적구를 한 칸 짧은 지점으로 갖다 놓고 설계를 한번 해보면 지금은 일적구가 맞는 지점에서 수직이 되는 선을 잇고 거기보다 한 칸 앞쪽의 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네. 예, 자 여기를 한번 맞춰보죠. 네. 숫자로 얘기한다면 단축에 14, 15포인트 정도 되겠죠? 네. 오, 키스가 있겠죠? 네. 이건 원래 키스가 있는 공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동일한데 이목적구가 한 칸 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지점은 무슨 자리죠? C. 그렇죠. 그러면 일적구의 수직이 되는 선을 그대로 만들어서 거기를 향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네. 오, 길게 치는 건 확실히 좀 좋네요. 너무 잘 칩니다. 자, 진공은 길게 치기가 더 유리한 기울기예요. 이 비껴치기 대회전의 스트로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고자 하는 방향의 회전, 왼쪽 중상단 맥시멈을 두고 치시면 되는데 타구를 하실 때 백스윙을 길게 하다가 일적구를 맞는 순간에 약간 때려주고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백스윙을 만약에 길게 하지 않는다면 백스윙을 줄이고 앞쪽으로 길게 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길게 밀게 되는 경우 롱팔로우를 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튕겼다가 앞쪽으로 전진하는 약간의 휘어짐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밀리는 타이밍이 늦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회전을 많이 주기 위해서 회전 방향 쪽으로 나도 모르게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비틀어지는 경우는 공이 이렇게 오히려 끌리는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 부분을 조심하시고 스트로크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고자 하는 회전을 그대로 주고 고당점을 그대로 쳐주란 얘기예요. 백스윙을 길게 하다가 일적구가 맞는 순간 멈추듯이 땅 하고 기다려줘야 되지, 더 밀거나 회전을 살리려고 비트는 행위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을 적용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울기는 사실상 이목적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기울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대략 40도 정도의 진입각, 그 40도 진입각이라는 건 요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일적구와 수구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자체가 바로 45도죠. 이때 공이 한 개 정도 앞으로 오면 이게 바로 40도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목적구가 B지점인 코너 지점에 있을 경우에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40도 정도 있을 때 가장 무난한 두께와 좋은 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구가 40도가 아니라 45도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B지점을 보내기 위해서 아까의 기울기보단 더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될 것입니다. 이 두꺼운 두께를 치게 될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키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이 키스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키스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목적구가 B지점에 있을 경우에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40도일 경우 가장 키스가 안 나는 기울기가 됩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45도의 기울기에 있다면 편안한 두께를 쳤을 경우에는 B지점이 아니라 A지점을 맞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목적구가 A지점에 있는 경우가 오히려 키스가 안 나게 될 것이고요. 수구의 기울기가 40도보다 조금 더 좁은 경우에는 B지점을 보내기 위해선 얇은 두께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또 키스가 나므로 오히려 무난한 두께인 C지점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키스가 안 나는 기울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목적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약간씩 달라져야만 오히려 키스가 안 나는 기울기가 됩니다. 그때의 기준의 두께는 대략 8분의 3 정도의 두께를 칠 때 이 비껴치기 대회전은 키스가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목적구가 A지점에 있고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40도 기울기에 있다면 일적구를 8분의 3 두께보다 얇은 지점을 쳐야만 A지점에 맞을 텐데요. 그 얇은 두께를 치게 됐을 경우 그러면 지금처럼 키스가 발생합니다. 바로 영상 초반에 우리 포달이 불리한 기울기에서 A지점을 보내려고 했을 때 난 키스와 동일한 키스가 나게 되겠죠. 따라서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40도고 저 목적구의 위치가 A지점에 있다면 지금은 얇은 두께로 바로 치는 것이 불리합니다. 한 바퀴를 돌려서 길게 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럼 어울리는 기울기는 어디다? 45도 기울기가 돼야만 오히려 8분의 3 두께로 편안한 두께를 쳐야만 A지점을 보내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제법 두툼한 두께를 쳐야만 A지점에 있을 때 키스가 안 납니다. 자, 이번에는 수구의 기울기가 40도에서 45도로 똑같이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목적구가 이번엔 B지점에 있죠. 이 B지점에 있는 경우에는 8분의 3 두께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쳐야만 B지점을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 키스가 발생합니다. 미리 시연으로 보여드렸지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8분의 3 두께, 키스가 안 나는 두께를 먼저 쳐야 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B지점보다 A지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러므로 A지점을 맞게끔 내버려 두고 회전을 3팁에서 2팁으로 빼는 방식으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법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을 빼야만 코너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목적구가 C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똑같이 40도 기울기죠. 그러므로 지금은 C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적구의 수직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쳐야 되는데 그 지점도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를 봤을 때 제법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8분의 3 두께가 아닌 두께를 쳤으므로 키스가 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금 공 또한 8분의 3 두께를 치게 되면 B 지점을 보내기가 편해지죠. 그러므로 B 지점을 치면서 회전을 빼주어야만 C 지점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빼고 구사를 해야만 B 지점을 맞고도 C 지점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회전을 다 주고 C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40도보다는 조금 더 안쪽인 대략 30에서 35도 정도의 기울기가 만들어져야만 회전을 다 주고 해당하는 두께를 쳤을 때 일적구의 수직이 되는 지점 C 지점으로 보내기 편한 두께가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비껴치기 대회전은 첫 번째 핵심은 원쿠션 지점을 어디를 맞출지를 우리가 숫자 없이 알아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를 어느 정도 판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때 판별하는 능력은 대부분 일적구의 두께를 8분의 3 두께로 친다는 전제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 두께에 의해서 회전을 다 주고 원쿠션 지점이 제대로 맞는 경우가 있고 그거보다 더 바깥으로 맞는 경우, 더 안쪽으로 맞는 경우가 발생하죠. 거기에 따라서 회전을 원팁씩 조절을 해가지고 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포달 이해했어요? 네.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네. 실전에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전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공의 배치를 포달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목적구는 A 지점에 있고 좋아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지금은 대략 40도가 넘은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놓고 일적구의 수직이 되는 지점에서부터 A 지점을 찾아보세요. 일적구와 수직이 되는 A 지점을 찾아보면 대략 저기 한 20포인트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포인트를 보내는데 두께가 불편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게 어울리는 기울기와 이목적구의 위치인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럼 회전을 다 주고 20포인트를 치면 되겠죠? 네. 쳐보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맞았죠? 네. 회전 다 주고 이렇게 돌아와서 A 지점을 가게 되죠. 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의 배치를 놔두고 차례대로 훈련을 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네. 지금은 아까랑 동일한 공이죠? 네. 그런데 이목적구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B 지점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B 지점을 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두께를 쳐야 되나요? 한 절반 꽤? 더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죠? 네. 그런 경우 키스라고요. 그러니까는 두께를 동일한 두께를 치시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결국 원래는 B 지점을 맞아야 되는데 네. 아까 해당하는 두께를 치게 되면 A 지점을 맞을 수밖에 없죠? 네. 그때 회전을 빼시라는 겁니다. 두께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회전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됐죠? 쳐보세요. 그렇죠. 잘 쳤죠? 요런 타이밍이 납니다. 네. 아니면 이 타이밍이 안 나서 키스가 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이목적구를 C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회전을 다 주고 치게 될 경우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두껍게 쳐야 되죠? 네. 그죠? 코너에 네. 있을 때보다? 네. 그러면 또 키스예요. 그러니 해당하는 두께를 그냥 그대로 냅두고 그럴 경우 원래는 A 지점 가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2팁, 1팁을 주고 치면 되죠. 네. 그죠? 네. 물론 라인도 어느 정도 점검해보고 치면은 더욱더 좋겠죠. 네. 쳐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빼고 제법 얇은 두께인데 길게도 갈 수 있는 거죠. 오. 자, 이번엔 지금과 같이 공이 있습니다. 설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지금은 이적구가 B 지점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한 4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40도 정도 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원쿠션 지점을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네. B 지점을. 네. 그러면 일적구와 수직인 선을 잇고 B 지점은 대략 21, 2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놓고 그 포인트를 보내려고 수구 위치에서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네. 그때 기울기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거길 보내기가 편하다? 그러면 어울리는 기울기고 만약에 그게 불편하다? 그럼 어울리지 않는 기울기예요. 어울리는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치면 되죠. 네.
아, 좋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쳤어요. 오호. 자, 지금의 공도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목적구 H는 C 지점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적구로부터 수직인 선을 이으면 바로 저기가 C 지점입니다. 그렇죠. 네. 이때 수구로 1적구를 쳤을 때 C 지점을 그냥 편안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치면 되는 네. 거죠. 기울기는 지금처럼 후속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거기를 편안한 두께로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보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쳐보세요. 네. 오, 깔끔한데요. 그 정도 느낌을 맞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도 비껴치기 대회전을 칠 수밖에 없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목적구 위치는 B지점에 있고요. 일적구의 위치에서부터 B지점을 판단하게 되면 거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지점이 되죠. 네. 근데 이 지점을 치면 되나요? 안 돼요. 되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적구가 장축 가까이 붙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수구의 위치가 코너 근처를 맞기 때문에 네. 회전이 조금 더 많이 먹습니다. 음. 네, 그래서 너무 B지점이 아닌 음. C지점 근처로 두께를 이용해서 보내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다만 회전을 다 주고 아주 힘 있는 스트로크 땅 하는 느낌이 들어야겠죠. 네. 한번 쳐보세요. 스트로크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힘을 쓴 거에 비해서는 공이 많이 굴러가지는 않지만 이야. 겨우 맞았죠. 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비껴치기 대회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릴 것도 없이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 웬만한 비껴치기 대회전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또한 굉장히 간략하고요. 다소 까다로운 건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를 보는 건데 연습을 해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냥 했던 것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토대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비껴치기 대회전 성공률이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